이번 영상에서 배우는 건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중2 과정에서 배우는 원소와 화합물, 이온, 중3 과정에서 배우는 화학 반응식,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화학 결합까지 이번 영상을 듣고 배우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거야. 여기서는 원자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주기율표는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건지, 이온은 왜 만들고 원소들은 왜 결합을 하는지까지 간단하게 알아볼게. 원자의 구조부터 시작해보자.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 원자 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있고 그 주변으로 전자가 존재해. 중학교 교과서에서 원자는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그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 전자는 아무데나 존재할 수는 없고 전자 껍질이라는 특정한 위치에서만 존재할 수 있어. 전자는 안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차례대로 채워지는데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 8개까지 채워질 수 있어. 세 번째 전자 껍질부터는 더 많은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20번까지의 원소에서는 8개까지만 전자가 채워져. 네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까지 채우면 20번까지 원소의 전자 배치를 전부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주기율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원소들은 각자 고유의 원자 번호를 가지고 있어. 원소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개수로 원자 번호를 정했기 때문에 주기율표에 있는 중성인 상태의 원소들은 원자 번호와 양성자의 개수, 전자의 개수가 각자 같은 상태야. 주기율표는 가로로는 주기로 나뉘어져 있고 세로로는 족으로 구분되어 있어. 주기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에 따라 달라져. 1주기는 전자가 첫 번째 전자 껍질까지 들어가.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으로 양성자 1개와 전자 1개를 가지고 있으니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1개까지 들어가겠지? 2번에 있는 헬륨은 전자 2개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들어가는 2개까지 가득 채울 수가 있어. 그럼 2주기는 두 번째 전자 껍질까지 전자를 채우겠지? 3번의 리튬을 보면 양성자가 3개, 전자가 3개로 전자 2개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들어가고 남은 하나의 전자는 두 번째 전자 껍질에 들어가.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8개의 전자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 10번의 네온까지 가득 채울 수 있어. 10번의 네온을 보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까지 들어가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까지 들어가서 전자를 가득 채우고 있지. 이렇게 3주기는 세 번째 전자 껍질까지 들어가고 4주기는 네 번째 전자 껍질까지 전자를 채울 수 있어. 그럼 주기는 전자 껍질 수에 따라서 나뉘어진 걸로 우리가 확인을 했고 족은 어떻게 나뉘어졌는지 한번 그 특징을 살펴보자. 1쪽에 있는 1번의 수소는 전자 1개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1개를 가지고 있고 3번의 리튬은 양성자 3개와 전자 3개가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1개가 들어가게 돼. 11번의 나트륨은 전자 11개로 첫 번째 2개까지 채우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까지 채우고 세 번째 전자 껍질에 1개까지 들어가 있어. 19번의 칼륨은 세 번째까지 가득 채우고 네 번째 전자 껍질에 1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지. 그럼 1쪽에 있는 4개의 원소의 공통점이 보이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전부 1개로 같은 상태가 되고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우리는 최외곽 전자라고 불러. 그러면 1쪽에 있는 원소들은 최외곽 전자가 1개로 같은 원소들을 모아놓은 것을 확인을 했어. 그럼 13족은 최외곽 전자가 3개, 14족은 4개, 15족은 5개, 16족은 6개, 17족은 7개, 18쪽에 있는 헬륨만
체외곽전자가 2개가 되고 네온과 아르곤은 체외곽전자가 8개로 가득 채워져. 그럼 주기와 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주기율표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진 이해했지? 영상이 끝나면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들은 꼭 원자 번호와 함께 외워놓자. 원자 번호와 원소를 함께 외워두면 주기와 족을 찾는 방법까지 쉽게 터득할 수 있어. 이온을 만들 때나 결합을 할 때 그 방법도 훨씬 빠르게 찾을 수 있고. 12번의 마그네슘을 한번 볼까? 마그네슘은 양성자가 12개고 전자도 12개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들어가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가. 세 번째 전자 껍질까지 채웠기 때문에 마그네슘은 3주기가 되고 체외곽 전자가 2개이기 때문에 2족 원소가 돼. 9번의 플로린을 보면 양성자가 9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7개의 체외곽 전자가 들어가지. 2개의 전자 껍질까지 채우고 있기 때문에 2주기가 되고 체외곽 전자가 7개가 되기 때문에 17족 원소가 돼. 13족부터 18족까지는 체외곽 전자가 3개부터 8개까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앞에 있는 3족부터 12족까지는 따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여기 숫자 앞에다가 10을 더 붙여주면 족을 찾을 수 있어. 그러면 지금까지 원자의 구조와 주기율표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럼 원소들은 왜 이온을 만들고 화합물을 만들며 반응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바로 18족 원소처럼 안정해지고 싶어서야. 18족 원소에는 2번에 헬륨이 있고 10번에 네온, 18번에 아르곤이 있어. 공통점을 찾아보면 체외곽 전자 껍질에 전자를 가득가득 채우고 있지. 체외곽 전자 껍질이 가득 차면 원소는 안정해지거든. 안정한 원소인 18족은 다른 원소와 결합을 하지 않고 이 자체로 존재할 수가 있어. 이것을 비활성 기체라고 해. 다른 원소들이 18족 원소처럼 체외곽 전자를 가득 채우려면 전자를 서로 공유하거나 또는 잃거나 얻어야 돼. 그런데 모든 전자가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체외곽 전자만 가능해. 반응에 참여하는 체외곽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해. 1족부터 17족까지는 체외곽 전자와 원자가 전자가 동일하고 18족만 원자가 전자가 0이야. 18족은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체외곽 전자는 2개 또는 8개가 되는데 원자가 전자는 0이 되는 거지.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이온을 한번 만들어 보자. 20번까지 원소와 원자 번호를 꼭 다 외우고 다시 만나.